이번 시간에는 요 포핸드 플릭에 대해서 먼저 좀 진행하겠습니다. 포핸드 플릭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회원들이 가장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은 그런 약간 어떤 리듬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든가 특히 이제 서비스 올 때 레시브 할 때가 사실 제일 많아요. 왜냐면은 레시브 하고 난 이후에 회전볼이라든가 그런 걸 건들고 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뭐 짧게 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막 짧게 하고 그런 게 잔플레이가 많지만 사실 이게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레시브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다 긴 볼, 롱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처리를 하시거든요.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선수들은 조금 더 몇 개 더 서로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 어떤 기술적인 게 들어가면 그냥 바로 롱플레이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요 잔플레이를 하는 걸 이렇게 포핸드 플릭을 하는 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에 요 그립이 잡히면 이 포핸드 플릭 자체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갖다 대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주고 나오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거든요. 기술적인 것들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랑 그립을 아까 권총 잡듯이 이렇게 잡았을 때랑 각도가 벌써 다르죠. 이렇게 잡았을 때랑 이렇게 잡았을 때랑.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뭔가 그 포핸드 플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때도 백이라든가 이게 어떤 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그립에서 다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선은 지금 거의 대부분 이 라켓가 먼저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점이에요. 서비스가 오면은 라켓을 먼저 내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힘이 안 나오죠. 눈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그러면 제가 라켓을 어디에다 두냐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스윙 자체를 이 옆에서 봤을 때 그 4분의 2박자 같은 어떤 그런 이렇게 하나 둘 이런 같은 그 어떤 U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우리 회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일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넘긴다든가 팔이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게 가볍게 위에서 그러니까 공은 낮은데 라켓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이 낮다고 해서 라켓을 여기다 내면은 이 플릭 자체의 기술이 안 나옵니다. 근데 공이 낮은데도 라켓을 들고서 그 공을 판단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손목부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열죠.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얼굴 이렇게 딱 들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열었다가 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스트레이트에 대한 부분도 그냥 열어서 그냥 보낼 수가 있는 기술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몸을 이렇게 띄우는 듯한 느낌을 보실 거예요. 몸을 이렇게 다시 한번요. 이렇게 이 느낌을 아셔야지 포핸드 플릭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 둘.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서서 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좀 이런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근데 우리 회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셋.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리듬 자체가 없이 그냥 앞으로 전진하거든요. 이렇게 리듬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공이 오면은 이걸 약간 이렇게 벌려준다는 느낌인데 가슴을 약간 벌어준다는 느낌을 줘야 마지막에 이거를 순간적으로 오므리면서 어떤 그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짧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슴을 열어준 상태에서 약간 들어가는 상태가 돼야지만 여기에서 어떤 임팩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내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내밀면 힘이 안 나요. 이게 포핸드 플릭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그립이에요. 그립. 그래서 그립 자체가 요 열린 상태에서 이 어떤 리듬적인 부분이 하나 둘 이게 약간 이렇게 U자를 그린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 가슴을 약간 이렇게 벌리셔서 이런 느낌을 약간 줘보세요. 이렇게 이 왼손이랑 오른손을 약간 이런 가슴을 벌렸다가 모아주고 여기 앞에서 하나
둘. 이런 느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포핸드의 어떤 그런 풀릭에 대한 기술이 이게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널리 본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했다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들어간 상태에서 어떤 기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라켓부터 들어가는 게 가장 지금 문제예요, 사실. 거기에서 뭐까지 문제냐면 전에도 한번 저 사편이가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 들어갈 때 이 오른발이 열지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지 못하니까 각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라켓을 앞으로 뻗는 것. 이것이 지금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 우리 동호 회원분들이 이거를 풀지 못하는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을 열어 들어가면서 어깨를 열어주는 거, 가슴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게 이렇게 섰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동작만 이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살리셔야 돼요. 들어갈 때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느낌. 한번 뛰고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스테이블. 들어갈 때 이렇게 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내가 시야를 본 상태에서 칠 거냐, 이게 고물일 거냐, 날릴 거냐, 어떤 짧게 놓을 거냐, 이렇게 공을 칠 때 내가 낮게 들어가면 되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게 스트로크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 연습을 이렇게 손목을 열면서 이렇게 이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면서 하나 둘 이런 연습을 몸에 익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비스 한 번만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냥 들어와서 하나 둘 공이 오는 걸 뒤로 같이 나가죠. 우리 회원분들은 서비스 오면 같이 나가고 얘가 서비스가 오면 나도 같이 나가죠. 다 같이 나가죠. 이게 아니라 공을 끌어오는 거예요. 공이 오는 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뒤로 데리고 와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뒤로 데리고 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을 열면서 열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그립에 대한 부분이 공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넣어주는 그런 연습이 돼야지 내가 마중 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면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백플릭에 대해서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이게 백플릭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약간 고급 기술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 백플릭이라는 어떤 그런 기술 자체가 사실 선수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기술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마추어 분들하고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이 형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부 이상, 뭐 전국 오픈 3부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 5부나 그런 데서는 사실 백플릭에 대한 기술보다는 공이 안 나오는 공에 대한 거를 백드라이브 기술로 이렇게 살짝 얹어주는 듯한 그런 어떤 구사하는 것, 백드라이브가 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서로 서비스에 대한 걸 안 주려고 짧게 넣다 보니까 그 짧은 것조차 내가 어떤 플릭을 이용해서 선제 공격을 먼저 하고 어떤 코스를 갑자기 확 바꾸면서 어떤 그런 기습적인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거든요. 플릭이라는 기술이. 근데 상대방 서비스가 짧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게임 이렇게 딱 나가다 보면 아마 느끼시는 게 뭐냐면 가만히 지켜보면 거의 대부분 원바운드로 다 나옵니다. 서비스가. 그러니까 투바운드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투바운드로 나오는 공을 굳이 어렵게 지금 이게 플릭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오늘은 뭐 이게 배우기는 할 건데 이걸 가지고서 너무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손목을 이용해서 건드는 정도에 대한 플릭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선제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상대방 서비스가 임팩트를 변화를 많이 주면서 많이 깎이거나 어떤 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필요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마추어 분들 서비스가 짧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많이 깎이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서비스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가벼운 손목 정도로만 건드려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플릭이라는 기술 자체가 짧다라는 그런 공에 대해서 내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손목을 이용하거든요. 왜 손목을 이용하냐면 여기에 백스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써야 되냐면 이 플릭에 대한 어떤 그 힘의 원천이 손목과 팔꿈치에 있어요. 손목과 팔꿈치.
그러니까 손목 자체를 많이 이렇게 꺾는 이유가 어떤 손목의 사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목을 안 쓰면 실질적으로 풀리기란 기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연습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한번 연습을 잘 처음 배우실 때 이 라켓을 약간 이거 45도 각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틀으셔야 돼요. 그러면 팔꿈치가 거의 여기 뒷면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볼 때. 이 상태에서 그냥 피듯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열어주는 연습만 하세요. 이렇게. 자, 라켓을 지금 이 미들선이 보이면 그냥 여기다 일자로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약간 눕혀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손만 안 닿게 약간만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서비스가 왔을 때 가볍게 그냥 이렇게 열어준다는 느낌입니다. 열어준다는 느낌. 손목 감아놨다 열어준다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쓰죠. 그때 그립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 엄지손가락이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서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손목 자체가 많이 안 돌거든요.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공을 왼손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서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풀리게는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 자체를 가끔은 이제 회전 자체가 오는 거를 이렇게 약간 그 그립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기본적인 어떤 풀리기 있는 반면에 손목 자체를 아예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쏠수합니다. 이 왼쪽을 맞춰서 공을 완전히 이렇게 휘게 만드는 백드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그러면 공이 이렇게 돌면서 회전이 먹기 때문에 상대방이 숏했을 때 일루 튀는 성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루 튀는 성질을 주는 풀릭 기술이 있고 전진성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공이 오면은 전진성으로 이렇게 서주는, 전진성으로 서주는 이렇게. 그래서 이 왼손이 그 공을 따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왼손으로 공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레시피 딱 이렇게 열어주듯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왼쪽을 맞추는 기술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선 우리가 드라이브 배우기 전에 화 배우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전진성에 대한 백드라이브 플릭 기술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지면은 약간의 어떤 그런 좀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냥 손목을 넣어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백드라이브 플릭 기술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반회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플릭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드리는 거라든가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이 회전 서비스가 짧게 오는 공에 대해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짧은 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고급 기술로 회전, 그러니까 위로 그 전진성 회전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되면 뜨거든요. 근데 그 공을 정말로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가 이게 숙이는 기술,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인데 회전이 왔을 때 이게 위에 부분을 그냥 전진성 회전이지만 그냥 같이 걸어주는 느낌. 위에 부분을 그냥 걸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백드라이브로 걸 수가 있어요. 플릭을.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회전 서비스 오는 거를 이렇게 촥 위에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탁 타고 나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손목을 많이 안 쓰고 하는 그냥 레시브 형태를 하나 좀 배워볼게요. 회전 서비스가 오면 그냥 가볍게 톡 이렇게 손목을 많이 안 쓰고 그냥 톡 이렇게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톡 이렇게 이 회전 서비스에 대한 짧은 볼에 대한 거를 살짝 건드려주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회전 서비스를 짧게 넣다 보면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분들이랑 게임하면서 짧게 이렇게 회전 넣으면요 거의 대부분 나가요. 왜 나가냐면 회전량은 많은데 여기서 손목을 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요. 들어와가지고 회전인 거 알면서도 손목을 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전 서비스를 알면서도 손목을 써가지고 나간다는 거는 자꾸 이게 손목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많다는 얘기예요. 그 백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분들이 자꾸 손목을 사용해서 어떤 그런 치는 거에 대한 걸 조금 줄이시고 백에 대해서는 손목을 조금 덜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분도 그냥 톡 이렇게 밀어주는 코스만 보고 이렇게 넣어줘도 지금도 제가 손목을 안 쓴다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손목이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냥 이 백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손목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예시부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플릭 기술도 실제로 손목을 안 쓰려고 해도 엄청나게 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손목을 너무 억지로 이렇게 돌리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백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연습하시고 포핸드 플릭이라든가 백핸드 플릭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기술을 막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손목 사용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그냥 그 정도만 알고서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잡아서 그냥 세워준다는 어떤 그런 느낌. 백드라이브도 끝에서 항상 세워줘야 되고, 포핸드 플릭은 이 리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재 관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 또 어떤 플릭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사실 이렇게 제가 오늘 라켓트가 이명재 블레이드에서 이제 라켓트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로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이걸로 한번 쳐봤는데, 라켓트가 아주 반발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라켓트 손에 전달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쉐이크 라켓으로서 아주 적합한 라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 나왔다 해서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성격상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걸 가지고서 좋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선수생활 하면서 어떤 그 라켓을 써왔던 것 중에도 감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이 라켓을 선정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라켓을 한번 이거 보시면은 이게 ZSC 그 카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폴리공으로 바뀌면서 사실 이게 카본 계열의 라켓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라켓가 그 공이 커진 거에 대한 어떤 폴리공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좋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그 구입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 밴드라든가 그런 쪽에 문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라켓을 출시하게 된 어떤 계기가, 라켓을 판매한 어떤 그런 수익의 일부를 그 유소년 탁구 선수들, 좀 불이유 돕기라든가 유소년 탁구 선수들에게 조금 좀 도움이 되고자,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저도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운동했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게 참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참 어떤 꿈을 갖고 열심히 하는 우리 그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서 조금 좀 도움이 되고자 어떤 그 라켓에 대한 어떤 그 판매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우리 좀 동호회원분들께서 라켓가 나쁘지는 않아요. 아주 좋아요. 반발력도 좋고. 그래서 제가 쓰기에도 지금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 구입을 하시고, 또 그 수익의 일부가 또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또 불이익 돕기에 사용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재 탁구센터의 이명재 관장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이렇게 봐주시고, 항상 우리 그 생제탁구 이걸 찍어주시는 우리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이라든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힘이 나고 밤늦게 이렇게 찍는 어떤 우리 생제탁구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 그 탁구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그런 서비스에 대한 그립, 어떤 임팩트라든가 어떤 그 구질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는 날까지 더욱더 정진하셔서 1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